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8장 C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함수,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자바에서 보면 이제 메서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실제 함수 예를 들면 이렇게 덧셈이나 곱셈이나 두수 중에 큰 값을 출력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묶어서 함수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 쓰던 메서드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실행 흐름의 예제가 하나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메인 메서드라는 것을 항상 맨 처음에 실행시키게 되면 C에서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함수인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라고 하는 함수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메인 함수 속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값을 받고, 또 호출해서 결과값 받고, 호출해서 결과값 받고 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 자바 실습할 때도 보면 우리 메인 메서드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바로 호출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실행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를 이제 좀 분류를 할 텐데, 여러분들 23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습 때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printf나 scanf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함수 단위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만드는 자바에서 보면 메서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자, 그럼 다음 234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정의에 대한 문법은 이래요. 자바 메소드하고 거의 이제 동일해요. 이 함수 정의하는 문법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맨 먼저 이 함수가 리턴하는, 즉 반환하는 결과값의 타입, 그 다음에 함수명, 그 다음에 가로하고 매개 변수, 이 함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력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매개 변수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실제 이 함수에서 처리를 해야 될 기능들, 실행문들이 쭉 돌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23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36페이지를 한번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통 메인 함수 앞에다가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할 때는 이제 실행문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이 함수에 대한 아까 우리 함수 만들 때 보면 맨 앞에 return type, 함수명, 파라메타까지만 정의를 하는 이런 형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앞에서 선언을 해놓고 메인 함수 앞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뒤에 실제 그 함수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체가 이제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제가 보면
실제 sum2라고 해서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매개 변수로 받아서 더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이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실제 요 메인 함수 앞에다가 이 sum2라고 하는 함수의 선언 자체를 이제 앞에다 먼저 하나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하다가 이 sum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값을 받아서 계속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237페이지에 있는 정수 두 개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하고 하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것은 플러스 펑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실행을 한번 할까요? 자, 실행을 하면 두 수의 합은 15라고 해서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먼저 보면 여기에 sum2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정수형인 int로 a하고 b하고 받은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것을 return하는 함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한 선언은 실제 include 다음에 이렇게 함수 선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처리 부분을 보면 자, x하고 y에다가 10하고 5를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sum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즉 x, y를 매개 변수로 해서 불렀으니까 10하고 5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sum2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돼서 그 결과값이 리턴해서 보냈죠. 그러면 그 결과값 15가 받아진 거고 그 수가 출력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실행을 해도 실행이 됩니다. 자, 만일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교수님이 이거를 자, 이걸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풀면 자, 그럼 지금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행하고 보죠. 자, 근데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죠. 자, 만약에 이제 include 다음에 실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해야 되는 sum2 함수를 정의 부분, 실행 코드까지 있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이 부분을 sum2를 호출해서 사용한다면 실제 아까 위에처럼 함수 선언하는 부분을 생략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함수 선언을 해서 쓰는 경우와 함수를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메인 함수 앞에다가 사용해야 되는 다른 함수들을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항상 보면 실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통상 항상 함수에 대한 메인 함수에서 써야 할 다른 함수들은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앞에다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대한 프로그램들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다른 함수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이 뒤에 보면 이제 거꾸로 했던 부분이 242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실제 이렇게 그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다른 함수들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있는 함수를 여기다가 모든 프로그램에다가 여기다 이걸 다 기술한다는 것은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귀찮고. 그래서 보통 여기 함수 선언하는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묶는 방법을 보통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이 이제 244페이지,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네. 자, 그러면,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정의 헤더에다가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 내가 쓸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메인 함수 뒤에다가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함수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h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묶어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제 프로그램이 2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페이지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플러스 펑션 헤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우선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습했던 프로그램하고 결과는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sum2라고 하는 함수 정의한 부분은 정의를 해서 실행하는 건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함수에서 동작하는 이 부분도 저번이랑 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 보니까 include my header.h라고 하는 이제 헤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서 아까 우리 봤던 stdio.h라고 하는 부분도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요 sum2라고 하는 함수도 묶어서 여기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myheader.h는 그 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myheader.h. 자, 클릭을 하면, 자, 얘는 뭘 했냐면 include stdio.h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를 한 sum2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선언까지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제 컴파일 할 때는 이 내용 자체가 .h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다 풀리게 됩니다. 다 풀려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여기다가 그렇다면 실제 main.c라고 해서 동일 파일 뒤에다가 이렇게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실제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하겠죠. 그렇다면 파일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거기 안에다가 내용에다가 막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실제 개발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파일 단위로는 한 사람이 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 묶음 단위로 나누어서 물리적인 점수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개발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교수님이 이제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뭐 sum2는 요 메인 함수까지 있는 main.c를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을 한다면 실제 여기 마이너스.c, 자 여기 마이너스.c라고 하는 교수님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지금 두 개를 받으면 a-b 해서 뺄셈을 해서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다른 파일로, 자,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다가는 요거까지 include에다가 포함을 시키게 되겠죠. 그죠? include를 딱 시키고, 그 다음에 main.c에서는 실제 여기 뒤에 있는 sum2라고 하는 함수도 여기서 호출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c에 있는 함수도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sum2라고 하는 함수는 main.c의 뒤에 만들어 놓은 sum2 함수를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는 main.c가 아닌 마이너스.c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sum2라고 하는 함수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myHeader.h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른 헤더 파일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main.c 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c 해서 다른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교재 이제 2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는 실제 여러분들 지금 실습하고 있는 우리 ripple.it라고 하는 이 개발 도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ripple.it 쓰고 있는, 우리 지금 요 개발 도구 쓰고 있잖아요. 여기 쓰고 있죠. 요거를 쓸 때 어떻게 만들어서 올리는지를 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하고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파일이나 .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자, 먼저 이제 메모장으로 우선 얘를 만들어요. 메모장으로 .c든지 .h든지 만들어서 특정 폴더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를 열어서 지금 저장해 놓은 특정 폴더에 보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해서 파일 확장자명을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PC에서 그 확장자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꾼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장으로 만들었으니까 .txt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걔를 .h나 아니면 .c로 확장자를 변경시킨 다음에 ripple.it에서 업로드 파일 기능을 이용해 갖고 해당되는 부분을 싹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교수님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잠깐 끊고. 자, 그럼 요건 좀 작게 해서 옆에 나오도록 하고요. 자, 우선 그러면 메모장을 한번 띄울 겁니다. 자, 메모장을 띄워놓고요. 지금 여기 우리 include 하는 myHeader.h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카피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교수님은 요거를 C 밑에 템프 밑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myHeader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A라고 교수님이 하나 더 붙일래요. 붙여서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myHeader
myHeader A라고 하는 .txt가 탐색기에 생겼겠죠. 자, 그러면 가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만든 myHeader.a가 만들어졌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헤더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기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 확장자명이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탁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뒤에 확장자명까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클릭한 다음에, 뒤에다가 얘를 헤더 파일이니까 h라고 주고, 확장자명을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꿔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실제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에, 자, 여기 클릭을 해주면, 여기 업로드 파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업로드 파일을 딱 클릭한 다음에, 실제 C 밑에, 템프 밑에 있는 myHeader a.h라고 하는 파일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만든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확장자를 .h로 바꾼 헤더 파일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제대로 올라갔는지 보면, 자,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부분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세요. 자, 다시 절차를 얘기하자면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특정 폴더에다 저장을 하고 탐색기 특정 폴더의 보기 메뉴를 이용해서 파일 확장자명을 체크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메모장으로 만들었으니까 .txt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헤더 파일 만들었으면 .h로 그 다음에 실행하는 C 프로그램으로 작성했으면 C 프로그램 함수를 작성했으면 .c로 딱 변경을 하세요. 그 다음에 ripple.it에서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47페이지예요. 247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정의하는 부분이, 정수, int, 캐릭터, 그 다음에 char, 그 다음에 실수인 경우에 더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변수 하나에 한 개씩 들어가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서 쓰는 부분들만 그동안 이제 보여줬었는데, 실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배열 형태, 즉 배열이면 이제 여러 개 값이겠죠. 여러 개 값을 넘겨서 처리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이제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우선 sum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배열 형태대로 값을 매개 변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크기까지 같이 받았네요. 그런 다음에 실제 반복문을 통해서 실제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총 합계를 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은 24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설명하고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것은 플러스 어레이 펑션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62라고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합계를 계산한 결과가 출력이 됐네요. 자, 먼저 여기
배열에 들어가 있는 합계 구하는 함수를 잠깐 봅시다. 지금 매개 변수로 받는 배열을 array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 요거를 배열로 받았다. 즉 1차원 배열로 받았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방의 개수가 되겠죠. 그거까지 받았어요. 자, 그리고 실제 반복문을 돌면서 실제 배열이니까 이제 뭐 0부터 시작해야겠죠. 0부터 쭉 시작하고 그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돌면서 실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계속 그 배열의 방마다 들어가 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은 것이죠.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여기서 리턴을 해주옵니다. 자, 그럼 위에 보면 실제 sum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이 여기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배열인 경우에 값을 넣는 방법은 우리가 이와 같이 목록 형태대로 만들어서 중괄호를 붙이는 목록 형태로 넣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자는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배열에 각각 방마다 값을 하나씩 집어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예제 프로그램은 목록 형태대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5, 15, 25, 7이라고 하는 값을 배열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배열의 방 개수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록 형태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방의 그 방의 크기가, 그죠? 방의 개수가 자동으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요거 뭐 합계 계산을 해서 나중에 출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줬고, 그 다음에 sum array라고 하는 요 함수를 부르면서 a라고 하는 배열 변수명을 넘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개라고 하는 정보까지 같이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더해서 그 결과값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자, 다음은 이제 250페이지 한번 봅시다. 250페이지. 자, 제기함수. 영어로는 이제 뭐 리커시브, 리커전, 그 다음에 뭐 리커시브 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무슨 개념인가면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자기 자신을 또 다시 호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제기함수를 정의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겠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제기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이제 뭐 수학식에서 막 계산을 하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값만 순차적으로 뭐 증가한다든지 순차적으로 감소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계속 실제 그 매개 변수 값만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약에 이런 제기함수를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프로그램 라인 수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제 몇 개를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이제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제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라인 수도 굉장히 줄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식 말고도 이제 그래픽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사용해요. 우리들 보면 왜 뭐 동그라미 같은 게 점차적으로 조그마서부터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서 계속 겹쳐서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화면에 그리고 그러는 프로그램도 이 제기 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기함수에 대한 그 예제 프로그램이 251페이지에 있어요. 251페이지에 있는데, 요게 이제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면,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는, 여러분들 이제 뭐, 실제 방법 자체는 꼭 이 재기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뭐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실제 이 재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소스 코드 라인 수가 확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뭐 팩토리얼에 대한 부분은 자, 여러분들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팩토리얼은 어떻게 한다? 자, 만약에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4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속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구하고자 하는 그 숫자에 자기보다 하나씩 적은 숫자를 하나씩 감소하면서 그 숫자들을 계속 곱하면 그 수의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팩토리얼에 대한 재기함수로 정의한 프로그램이 이제 요건데, 자, 지금 보면, 실제 1이면, 만약에 4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4, 3, 2, 1 이렇게 쭉쭉 내려가겠지만, 곱하겠지만, 1이라고 곱해봐야 뭐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1인 경우에는 바로 뭐 리턴 1 해갖고 이제 바로 반환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지금 팩토리얼로 넘어온 구하라고 하는 수에다가 곱하기 팩토리얼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개 변수를 어떻게 한다? 지금 있는 구하고자 하는 그 수에 n-1 하나를 감소를 해서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행하러 들어와서 또 이번에는 하나 이제 마이너스 된 수인데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1을 해서 자기 자신을 또 불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얘는 자기 원래 구하고자 하는 팩토리얼 구하고자 하는 숫자보다 마이너스 2가 된 그런 숫자를 매개 변수로 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언제까지? 실제 1이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1이 되면 중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Factorial Recursive Function이라고 교수님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또 실행시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 교수님이 지금 실행할 때, 요 팩토리얼 함수에서 실행할 때마다 하나씩 지금 다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를 해서 자, 여러분 교재에는 뭐 요 프린트 하는 게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 동작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팩토리얼 함수 내에서도 출력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10팩토리얼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자, 10, 9, 8, 7, 6, 5, 4, 3, 2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으로 팩토리얼 함수가 계속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니까 이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 여기다 정의를 해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 딱 들어오니까, 자,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10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넣어서 호출을 했어요. 자,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받아서 출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팩토리얼 구한, 10 팩토리얼의 구한 결과값은 여기 있는 거예요. 3628800이라고 10 팩토리얼 값은 이렇게 출력이 된 결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딱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맨 처음에 이제 10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10이라는 것이 딱 들어와서 자, 1보다 같거나 작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L수로 딱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자, 지금 10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지금 넘어온 n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 자, 10이에요. 10. 10이 딱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샥 들어와서 자, 10 곱하기 팩토리얼 n-1 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데 n-1이니까 9를 가지고 다시 호출했겠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1보다 같거나 작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기 printf에서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n을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또 이렇게 9가 딱 찍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 10 들어와서 9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 부르고 또 쭈르륵 들어와서 8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부르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8, 7, 6, 5, 4, 3, 2까지 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까지 나온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마이너스 1에서 부르니까 이거는 이제 1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리턴 1에서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실제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설명을 했고, 이것들을 한번 실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실습을 다 해보면 굉장히 그 자바에서 얘기하는 메소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결국 보면 C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객체 지향을 개념으로 자바가 메소드라는 개념으로 더 확장을 시킨 것이죠. 그죠? 확장을 더 시켰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없는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또 자바에서는 추가가 된 것입니다.